커세어는 게이머를 위한 제품을 내놓고 있고 엘가토는 스트리머를 겨냥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엘가토는 커세어 겁니다. 지난번에는 캡처 카드와 키라이트 조명을 리뷰했었는데 이번엔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엘가토 웨이브 3 17mm 일렉트릭 캡슐이 적용된 카디오이드 폴라 패턴의 USB 마이크입니다. 그래요, 단일 지향성 콘덴서 마이크예요. 로지텍 블루 예티처럼 다양한 픽업 패턴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잡아내는 방향을 때때로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스트리밍에 있어서는 사실 의미 없는 차이예요. 최대 24비트 96kHz의 샘플링 레이트, 맥시멈 SPL은 120dB, 클립 가드를 켰을 때 음압은 최대 140dB까지 커버합니다. 클립 가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다이나믹 레인지는 95dB, 주파수 응답 범위는 70에서 2만Hz로 사양은 그냥 무난한 편입니다. 준수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비슷한 가격대의 마이크들과 비교하면 그리 월등한 차이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비슷한 가격대라 함은 약 15만원부터 한 25만원 정도까지 그 정도 가격대의 마이크를 말하는 겁니다. 약 24만원으로 개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에요. 엘가토가 저렴한 경우는 거의 없죠. 스트리밍 가젯계의 애플이라고나 할까? 저는 꽤 오래전부터 나름 자주는 아니지만 이 스트리밍, 인터넷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테크5, 게임5와 같은 일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이런 콘덴서 마이크를 활용합니다. 제가 당장 쓰고 있는 마이크보다는 이 녀석이 더 좋아요. 사양은. 제가 여러 돈 낭비 끝에 얻은 교훈, 팁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대 콘덴서 마이크들은 대체적으로 사양이 다 비슷해요. 수치적으로 스펙은 조금씩 다르지만 녹음된 결과물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똑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어폰도 비슷한 가격대라도 소리가 각기 다르잖아요. 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차이들을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한 번 듣고 이렇게 캐치해낼 수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부가기능, 관련 액세서리, 소프트웨어 차이를 보고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USB 마이크의 장점은 간편한 설치와 사용 방법에 있습니다. 별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입해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칩셋이 제품 내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단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확장성이 떨어지죠. 사운드 믹싱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것도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딱히 큰 의미 없는 항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운드 믹싱을 얼마나 한다고. 이런저런 복잡한 게 싫다면 USB 마이크를 쓰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일반적인 게임 스트리머, 교사분들에게는 굳이 오디오 인터페이스까지 구입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직접 쓰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게르기예요. 다시 돌아와서 웨이브3는 매트 블랙 금속과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해 제작된 제품입니다. 그릴은 금속인데 이 줄을 이루는 케이스는 플라스틱이에요. 표면의 빛 반사는 적지만 플라스틱 부위의 지문은 조금 쉽게 묻어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두 차가운 금속으로 이루어진 콘덴서 마이크들과 비교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정중앙에 다이얼 버튼과 10개의 LED 인디게이터가 내장됐어요. 이 다이얼 버튼은 마이크의 게인값과 모니터 볼륨, PC, 마이크 믹스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가시성은 좋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사용해도 대충 지금 볼륨 값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제품 상단에는 마이크를 음소거 시킬 수 있는 정전식 터치 버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민하게 작동하고 반응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뒷면에는 PC와 연결할 수 있는 USB Type-C 포트와 3.5mm 오디오 포트가 준비됐습니다. 오디오 포트는 모르겠는데 USB 경우에는 보통 마이크 밑면에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뒷면에 자리하는 게 케이블 및 USB 포트 파손 위험이 더 적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조그만한 금속 스탠드는 생긴 것에 비해 꽤나 무게감이 있습니다. 금속이니까요.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는 쉽게 밀려나지 않고요. 그리고 언제든 스탠드에서 마이크를 분리해 다른 스탠드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쇼크 마운트와 같은 별도 주변기기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일반적인 콘덴서 마이크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중 하나는 파열음을 감쇄하는 팝 필터를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바람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윈드 스크린, 얇은 필터를 그릴 안쪽으로 덧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좀 매끄러운 부드러운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싶다면 역시 전용 마그네틱 팝 필터를 껴주면 됩니다. 이거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기본으로 주지 않아요. 금속입니다. 천 아니에요. 팝 필터를 제거한 상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값은 40 정도고요. 팝 필터를 껴줬을 때입니다. 로우컷 필터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 물리 버튼은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켜줄 수 있고요. 기능적인 면들을 고려하면 꽤나 성의 있는 구성의 마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질을 떠나 제품 만듦새가 정말 좋습니다. 액세서리 품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통일감 있게 잘 짜여진 콘덴서 마이크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아요. 조금 다 따로 노는 느낌이 있죠. 주변 기기들을 전부 구입한다면 당연히 지출은 커집니다. 마그네틱 팝 필터만 약 5만원, 쇼크 마운트가 약 7만원, 두 개만 구입해도 12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마이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가토 경우에는 그 하나하나 가격들이 평균적으로 약 2, 3만원씩 값이 더 나갑니다. 로지텍하고 엘가토가 투톱이에요. 이 가격 정책에 있어서는. 그런데 자체적으로 성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 침 튀는 거 방지한다고 보면 돼요.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콘덴서 마이크는 사용자 얼굴에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스트리머나 유튜버들 생각해보세요. 이런 스탠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가지각색의 스탠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팝 필터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 두고 쓰죠. 그런 이유는 이 개인값을 높이지 않기 위함입니다. 더 깨끗한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서. 하울링뿐만 아니라 사용자 작업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갖가지 소음들로부터 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에어컨, 선풍기, 컴퓨터 본체가 돌아가는 그런 소리들을 말입니다. 개인값을 높이고 이렇게 멀리서 쓰면 다 들려. 뒤에 노이즈 다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은 이 거리에서는 제대로 수음이 안 돼요. 보통 이 값은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 잘 들리실 거예요. 디몽크의 테크 5 바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한번 보세요. 자, 개인값을 90으로 했어요. 91, 90. 좀 많이 시끄럽죠? 아주 높은 사양을 갖춘 마이크가 아닙니다. 그런 만큼 결과물 역시 놀라울 정도로 대단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준수합니다. 녹음되는 소리는 바삭하고 선명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한 클립 가드라는 기능을 더하고 있다는 점이 웨이브의 장점입니다. 마이크가 허용하는 한계 입력을 넘어설 때 소리가 찌그러지거나 찢어지는 현상을 클리핑이라 합니다. 클립 가드는 그러한 소리들을 완만하게 깎아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안심하고 샷건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쟤 탑에서 똥 쌌어. 또 쌌어. 또 쌌어. 야, 탑에서 똥 쌌어. 똥 쌌어. 탑에서 똥 쌌어. 똥 쌌다고.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봐. 널 기다리나봐. 또 나도. 여기에 엘가토는 쐐기를 하나 더 박습니다. 웨이브 링크와 스트림덱 연동입니다. 전용 소프트웨어와 기존부터 있었던 엘가토의 스트리밍 가젯이에요. 먼저 웨이브 링크는 다중 사운드 소스를 간편하게 믹싱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기본 마이크 포함 총 9개의 사운드 소스를 활용해 고품격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 정도 판을 벌리면서 방송을 하는 분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9개를 언제 다 이걸 조절을 하고 있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면 이 손가락으로 직관적으로 빡빡빡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스트림 덱을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꽤 이전에 언박싱을 진행한 적 있죠. 사실 이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엘가토만 가능한 특징이거든요. 스트림 덱의 프로필, 프리셋 값까지 전부 엘가토 측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설치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이 스트림 덱이라는 장치를 또 구입해야 한다는 게 흠인 거죠. 10만 원 넘어요, 이것도.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생태계, 이런 시스템이 다 준비되어 있는 브랜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웨이브 3는 꽤나 출중한
스트리밍용 마이크입니다.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마이크 소리만 들어줄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지닌 소비자라면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쓸만한 콘덴서 마이크는 아주 널리고 널렸습니다. 물론 기존 엘가토 유저라면 당연히 통일성을 고려해 구입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기도 하죠. 엘가토 웨이브 3의 제품 가격이 부담된다면 한 단계 더 낮은 사양의 웨이브 1이라는 옵션도 있습니다. 5만원 더 저렴하죠. 저라면 5만원 더 쓸 겁니다. 아시잖아요. 컨덴서 마이크는 한 번 구입하면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를 씁니다. 제가 그렇게 썼으니까요.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튼 그렇게 수명이 짧지는 않아요. 그 기간 동안 20만 원을 못 벌겠습니까? 4, 5년 동안 20만 원을 모으지 못하는 스트리머는 없을 거라는 게 내 말이야. 어린 친구들의 꿈을 저버리는 소리 하지 마. 나도 스트리밍으로 한 달에 20만 원 못 벌어요. 그러니까요, 변두리 유튜버.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도 못 벌면서 어디? 그리고 엘가토 나 이 제품에서 좀 제일 아쉬운 점 뭐? 하나 있어요. 뭐야? 나는 지금까지 구입했던 마이크들이 거의 다름없는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케이스를 줬어요. 마이크 케이스를. 근데 얘는 안 줘.